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영국 런던의 랜드마크이자 민주주의 상징으로 꼽히는 빅벤 시계탑 주변으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빅벤 옆에 있는 국회의사당 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요. 한화디펜스가 주최한 인더스트리 데이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22일 한화디펜스가 주최한 인더스트리 데이는 영국 자주포 수출을 위해 지난해 결성된 팀 썬더의 회사 대표들이 모여 한국의 K9 자주포 명성을 다시 한번 알리고 팀 썬더의 강력한 팀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열린 행사인데요. 여기에는 팀 썬더의 각 회사 대표들과 잭 로프레스티 영국 하원 의원을 비롯한 영국 의회의 주요 관계자들과 김건 주 영국 한국대사 등이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많은 관계자들은 영국 국회의사당 안에 만들어진 소개 자리에서 한국의 K9 모형을 둘러싸고 다양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K9 실물은 아니고 단순히 모형이었지만 관계자들은 K9에 대한 내용을 들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의 장점들과 어떻게 한국이 전 세계의 자주포의 절반을 휩쓸게 되었는지, 그리고 영국의 K9 자주포가 도입될 시 어떠한 점들이 크게 바뀌는지에 대해 한화디펜스 관계자는 다양한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또 기존 K9에는 없었던 새로운 기술들이 영국에 제안한 K9A2에 들어간다고 하나둘씩 소개하자 많은 영국 관계자들은 계속해서 박수를 쳐나갔습니다. 이는 영국 자주포 도입 프로그램인 MFP 사업에 한화디펜스의 K9 말고는 다른 유력한 경쟁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팀 썬더에는 세계 1위의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도 뒤늦게 같이 합류하게 되면서 한국 K9의 위상이 한층 더 올라갔으며 전세계 방산업계를 크게 뒤흔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로키드 마틴까지 투입되며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팀 썬더와 그동안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던 영국 자주포 사업의 속사정, 그리고 왜 영국이 한국의 K9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영국의 AS90과 한국의 K9은 상당한 인연을 갖고 있는데요. 냉전시대에 미국 M109 팔라딘 자주포가 전세계를 장악하던 시장에 영국도 본인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독자적으로 자주포 개발에 나서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1973년 영국은 서독, 이탈리아와 함께 155mm FH-70 견인포를 기반으로 하는 SP-70 자주포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참여국들의 세부적인 요구 조건이 상이하여 개발 중 수시로 의견 충돌이 벌어지면서 난항을 겪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시제품이 만들어져 시험까지 진행했으나 결국 프로젝트는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영국 국방부는 자주포 독자 개발 계획을 공표하고 업체들에게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있을지 모를 실패와 이로 인한 전력 공백에 대비하여 미국에서 개량형 M109의 도입도 함께 고려했는데요. 그만큼 사정이 급했습니다. 바로 이때 영국의 VSEL, 현 BAE 시스템즈가 지난 1981년 개발했으나 여러 이유로 양산에는 이르지 못한 GBT-155 포탑을 기반으로 하는 독자 자주포 개발안을 내놓았습니다. GBT-155는 포탄은 자동으로, 장약은 수동으로 장전하는 구조를 갖추었고 당시 기준으로 뛰어난 사격 통제 장치 덕분에 명중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 방안으로 다시 추진하게 되는데요. 당시 비커스는 차체를 별도로 개발하지 않고 기존 전차 차체에 얹어서 판매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용 차체를 개발하지 않다 보니 포탑 구동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주요 장치들과 승무원 활동 공간이 포탑에 집중되면서 탄약과 장약의 탑재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한때 인도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기도 했으나 채택이 불발되면서 GBT-155는 그렇게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공교롭게도 SP-70이 실패하자 영국 내에서 당장 자주포 개발에 나설 수 있었던 업체는 비커스가 유일했고 자연스럽게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GBT-155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던 비커스는 내부 공간을 늘리기 위해 다시 포탑을 전면 설계하고 동력 장치 등을 별도로 제작한 차체에 설치했습니다. 이는 단지 포탄과 장약의 탑재량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추후 개량이나 추가적인 장비에 장착도 용이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비 및 확장의 편리를 위해 주요 부착 장비나 부품을 모듈식으로 제작해 유사시 4시간 내에 교환이 가능했는데요. 사실 나토 표준 포신과 포탄을 사용하므로 서방의 여타 경쟁작과 비교해 공격력이 크게 차이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최초로 유기압식 현수 장치를 채용하며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고도 빠른 사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넉넉하게 설계되어 특별히 구조 변경을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성능 개량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일사천리로 제작된 새로운 자주포는 1990년대 야포라는 의미의 AS90으로 명명되어 1992년부터 야전에 배치되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자주포들과는 다르게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한 AS90은 90년대를 대표할 영국군의 차기 자주포로 큰 기대를 받게 되었는데요. 분명한 건 AS90은 21세기 자주포 기술의 한 획을 남긴 자주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AS-90이 개발이 완료될 시점에 공교롭게 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 체제가 붕괴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방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했고 군비 축소 또한 시작되었는데요. 따라서 최초 영국 육군은 AS-90 229문을 획득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3억 파운드에 총 197문을 도입하는 것으로 수량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처럼 도입 수량이 줄어들면서 대당 도입 단가가 당시 기준 30억 원으로 상승하게 되었는데 이는 대외 판매에 애를 먹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는 판매하지 못하고 현재 AS-90은 영국 육군만 운용 중으로 3개의 포병연대가 장비하고 있는데요. 2003년에 발발한 이라크 전쟁에 참가하여 실전에서 활약하기도 했으나 후방비 절감을 위해 2008년부터 대대적인 성능 개량을 실시한 대신 2015년까지 보유 수량을 117문으로 감축했습니다. 비록 수량은 적지만 현재 K9, 펜저파우스트 2000, M109A6와 더불어 서방 측의 대표적인 자주포로 여전히 명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AS-90의 설계가 한국이 개발한 K9 자주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기압식 현수장치로 K9 자주포에 사용된 이 장비는 AS-90 자주포에 세계 최초로 장착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포탑, 차체 구조 설계, 자동화 사격장치, 방호장치 등이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입니다. K9과 기술적 유사성이 만들어낸 혼종인데요. 폴란드 크랩은 K9의 차체에 AS-90의 포탑을 가져다 쓴 변형 모델입니다. 폴란드는 본인이 차체를 만들려고 했지만 도저히 성능이 나오지 않아 결국 한국의 K9 차체를 사용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상호간에 규격이나 설계 구조가 제대로 맞지 않으면 아무리 가져다 붙이려고 해도 이 같은 구조가 나올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K9을 만들 때 당시 AS-90의 최신 기술을 참고했고 영국에서 지원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시작은 그렇게 됐지만 지금은 한국의 K9은 끝없는 성능 개량과 진화를 통해 전세계 자주포 시장을 석권하고 있으며 최강의 군사동맹을 자랑하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 중 호주의 K9 수출을 진행한 데 이어 이제는 자주포의 본산인 영국의 차기 자주포 사업에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것인데요. 영국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AS-90 자주포를 대체할 수 있는 MFP 사업을 통해 100여 문의 최신 자주포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7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AS-90이 모두 퇴역할 예정으로 한화디펜스는 빠르게 K9A2를 개발을 완료해야 하는데요. 현재 이 사업에는 독일 KMW의 펜저파우스트 2000, 독일 라인메탈의 HX3 차륜 자주포, 스웨덴 BA 보포스의 아처 차륜형 자주포 등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자주포 형태가 바퀴형이 될지 궤도형이 될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다른 여러가지 여건들을 감안할 때 가장 영국의 상황에 맞는 K9 자주포를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화디펜스가 제안한 K9A2는 자동 탄약 장전 시스템과 복합 소재 고무궤도, 원격 사격 통제 체계 등이 탑재돼 화력과 방호력, 기동성, 생존성 등이 대폭 강화됐는데요. K9A2의 핵심인 고반응 화포의 연구 개발은 지난 2016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착수해 지난해 8월 성공적으로 완료됐습니다. 고반응 화포는 탄약 장전을 100%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동화 포탑을 탑재해 분당 발사 속도가 기존 6발 대비 1.5배가량이 늘어나 3분의 27발을 발사할 수 있는 무지막지한 화력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방호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형 방호형 키트가 탑재되고 복합 소재 고무궤도를 적용해 기동성도 대폭 향상될 전망입니다. 물론 이렇게 한국의 K9A2가 성능도 최강급이고 가격적인 부분도 큰 메리트가 있는 것은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영국의 방위산업에는 완성품 장비에 있어서는 자국산 사용의 요구가 큰데요. 현재 영국 육상 전투 장비의 경우 대부분 영국 내 생산 기반을 운영 중인 기업들이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이같이 자국 생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자국 내 방산 장비에 부품과 모듈을 납품할 수 있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 전투 육상 장비는 해외에 있는 특정 기업에 단독으로 발주하기보다는 영국 해외 합작법인이나 영국에 있는 생산 거점이 있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발주한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화 디펜스도 팀 썬더를 결성해 지난해 9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DSEA 전시회 기간 동안 총 4개사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인데요. 주관사는 한국의 한화 디펜스이고 협업 기업에는 레오나르도 영국 법인과 피어슨 엔지니어링, 호스트만 디펜스 시스템, 캐나다의 수시 디펜스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계 최대 방산 기업인 로키드 마틴까지 한국의 팀 썬더에 공식적으로 합류하게 되면서 K9 자주포 영국 수출을 위해 총 6개 회사가 연합한 완전한 드림팀이 구성됐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굉장한 이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키드 마틴 영국 법인은
K9A2의 영국 내 현지 생산에 관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리 펠로우스, 록히드 마틴 영국 비즈니스 부사장은 우리는 80년 이상 영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영국 국방 체계를 돕고 있으며 현재 23개 영국 사업장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팀 썬더 파트너가 되면서 전문 지식과 함께 첨단 시스템, 특수 엔지니어링, 디지털 지원, 생산 시설 등을 제공하고 특히 영국에서 K9A2 자주포를 제조하고 후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국의 록히드마트 엠프힐 사업장은 글로벌 방산업 부분에서 가장 진보된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화디펜스와 우리의 협력은 MFP 사업 입찰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이번에 영국에서 행사를 주관한 한화디펜스의 김대영 센터장은 영국 정부와 의회, 글로벌 방산 기업들을 모시고 인더스트리데이 행사를 갖게 되어 영광이라며 한화디펜스는 팀 썬더의 탄탄한 팀워크를 통해 적극적인 영국 현지화 전략 등을 펼쳐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출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유럽 내 혼란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곳곳에서 한국에게 방산 협력에 대한 요청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K9 자주포가 있으며 K9은 지난해 12월 호주에 1조 원가량의 수출에 이어 최근 이집트에 2조 원 규모로 계속해서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영국에서도 조만간 좋은 소식이 나올 것으로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